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산업부 박지은 기자입니다. 1%의 기적을 보여준 한국 대표팀이 비록 16강 진출엔 실패했지만 아직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축구 스타들의 골잔치만큼이나 이번 월드컵에 이목을 모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본선에도 진출하지 못했지만 월드컵의 주요 스폰서로 광고보드를 싹쓸이하면서 매 경기마다 엄청난 광고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 특히 전기전자, IT 부문은 우리를 얼마나 따라왔는지, 또 4년 뒤 중국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월드컵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이제 그 보드 광고판에 저도 눈에 띄는 것이 하나는 뭐 현대차, 기아차,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당연히 눈에 잘 들어오기도 하고 중국 기업들의 좀 광고가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광고 보드 보면 실제로 그냥 한자 그대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물론 다 영어로 써 있는데 봤더니 뭐 중국 기업인 경우도 많았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박지은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몇 개 정도가 그러면 월드컵 이 광고로 나선 상황인지 이제 숫자부터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네, 지금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러시아 월드컵의 스폰서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일 높은 단계가 바로 피파 공식 파트너고요. 네. 현대차가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피파 월드컵 스폰서, 그리고 지역 서포터로 이렇게 3개로 나눠집니다. 일단 피파 파트너는 중국의 완다가 참여했습니다. 완다 그룹은 그 부동산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요. 뭐 호텔이나 쇼핑몰 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디어와 플랫폼 사업 등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피파 월드컵 스폰서에는 하이센스와 비보 등이 참여했습니다. 예. 하이센스는 가전 업체고요. 비보는 스마트폰 제조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서포터로는 의류업체 디파이와 전동차 업체 야디, 증강현실 전문 업체 지댕이징이 참여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총 7개 기업이 스폰서로 나섰고요. 광고비가 총 8억 3,500만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중국만요? 예. 예. 근데 전체가 24억 달러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럼 33분의 1을 지금 중국이 그러게요. 차지하고 있는 거죠. 또 미국이 투입한 광고액이 한 4억 달러 좀 된다고 하니까 전 세계 1위를 미국을 누르고 중국이 이제 올라선 겁니다. 뭐 돈이나 숫자로 하는 건 진짜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에 7개 기업이 스폰서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전체 광고비의 한 3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줬는데요. 앞서서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예시로 보여줬던 게 하이센스와 비보였잖아요. 이 두 기업에 대해서도 그러면 현재 얼마나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사업 상황은 어떤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비보라는 회사는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제조사입니다. 예. 광고 보도에는 이렇게 파란색 바탕에 VIVO로 해가지고 영어로 적혀서 나왔는데요. 예. 국내에서는 낯설지만 글로벌로 봤을 때는 결코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작년 기준 글로벌 점유율이 6% 정도로 전 세계 5위고요.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일단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18%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속도를 보시면요. 2015년도만 해도 이게 8%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한 2년 만에 2배가 넘는 점유율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아마 중국에서 삼성 점유율이 1.3%라는 걸 아시면 아마 더 극단적으로 그렇죠. 얼마나 예. 잘 나가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또 좀 더 무서운 거는 저희 인도 시장이 좀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예. 시장에서. 근데 인도 시장에서도 비보가 6%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예. 좀 신흥국 시장에서 많은 좀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이센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영어로 역시 하이센스라고 그렇죠. 적혀서 예. 광고가 나왔었고요. 우리에겐 TV 제조사로 좀 더 많이 잘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세탁기도 만들고요. 에어컨도 만들고 우리로 따지면 삼성전자, LG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TV 출하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지난해 삼성과 LG 그리고 TCL이 이어서 전 세계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시장에서는 13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작년에는 도시바 TV 부분 지분을 95%나 인수하면서 세계 진출에도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근데 어떤 업권이든 중국이 한번 따라잡으려고 한다면 참 위협감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뭐 가전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독보적 1위 아니면 뭐 2위 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중국 시장에서는 거의 판이 다 뒤집혀 버렸지 않습니까? 중국 시장의 이런 좀 성장들이 아무래도 우리 산업계에서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었던 데는 저가 공세가 있었습니다. 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막 $20, $200, $300 이런 게 많았는데요. 뭐 $100도 있고요. 예. 지금 최근에 근데 프리미엄화에 나서면서 우리 시장의 타겟들도 또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좀 실제 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폰의 평균 판매 단가가 $214라고 합니다. 예. 원래는 $200를 밑돌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222라고 집계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그러네요. 만 원도 안 나는 거죠. 그만큼 프리미엄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격에만 나타나느냐 봤을 때 그게 아닙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보시고 있는 나오고 있는 게 넥스라는 건데요. 네. 이게 최신작인데 지난해에 이어서 지금 스마트폰에서 베젤리스가 되게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전체 화면에서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네. 또 그걸 위해서 저렇게 카메라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걸로 아하. 만들었고요. 예. 지문 인식 센서를 디스플레이에 내장했습니다. 이거 세계 최초로 네. 기보가 한 거고요.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프리미엄 시장을 좀 따라잡기 위해서 이렇게 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TV를 조금 강력하게 좀 내세워서 도전하고 있고요. 예. 8K까지 지원이 가능한 레이저 TV를 올해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또 선보인 바 있습니다. 또 AI 등을 적용시킨 뭐 TV들도 당연히 출시하고 있고요. OLED TV도 생산하면서 글로벌 TV 시장에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준 것처럼 중국은 항상 저가로 시작해서 좀 발을 넓힌 다음에 고가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을 소비자들을 확보하다 보니까 프리미엄으로 가도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해서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마트폰 넥스 얘기도 해줬지만 요즘에 한 2, 3년 전부터 항상 세계 최초는 중국 기업들이 뭐든 가져갔어요. 그렇죠. 뭐 듀얼 카메라도 그렇고요. 베젤리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카메라 화소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막 올인을 해버려가지고 세계 최초의 가장 고사양 프리미엄화를 만드는 중국 기업인데 이렇게 어떤 가전이나 스마트폰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건 요즘 주식 시장에서는 디스플레이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중국에 대한 위협을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주가 막 계속 쭉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도 상황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디스플레이는 사실 한국이 정말 잘하는 산업군이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예.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디스플레이 굴기에 나서면서 몇 년 전이죠. 그러면서 대규모 LCD 공장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 공장들이 올해부터 가동에 들어가면서 이제 디스플레이 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이대로 가면은 디스플레이 가격이 계속 하락하니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고요. 과연 그럼 중국들은 뭐를 먹고 사냐 예. 보니까 중국 정부의 이제 뒤에서 받침해주는 그런 네. 지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생산할 때도 지원이 되고요. 그걸 구매할 때도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한국은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이게 디스플레이까지만 적용되고 안 되냐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요즘에는 또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억 달러의 무슨 펀드를 만들어서 반도체에 투자한다 뭐 이런 계획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는 한국이 이렇게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예. 이것도 언젠가는 중국에게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비보나 하이센스 등 업체들 완제품 업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도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부품을 생산하면서 좀 같이 이득을 보는 윈윈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예. 이제 만약에 그 부품까지 중국으로 넘어가 버리면 사실 한국으로서는 좀 먹거리가 많이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중국이 반도체 굴기라고까지 내세우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 기업으로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기술력 차이로 봤을 때는 아직 뭐 2, 3년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 또 금방 따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산업군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전체 산업으로 봤을 때 중국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주는 느낌이 예전과 지금은 사뭇 다르거든요. 하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는 저희가 좀 선점하고 있지만
이미 뭐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 때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거의 추격했다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2007년부터 두 나라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중국 기업이 수익성, 성장성, 평균 특허 출원수, 평균 해외 M&A 금액에서 2007년부터 14년까지 모두 한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특히 특허 같은 부분은 중국이 2007년 150건에서 2004년 353건으로 이렇게 증가했는데요. 한국이 64건에서 130건으로 증가한 거에 비하면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고기술 수준의 중국 상장 기업의 경우 평균 해외 M&A 금액인 2007년 기준 200만 달러였는데요. 지금 이게 2014년대는 430만 달러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한국은 반대로 250만 달러에서 74달러로 4만 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부분의 산업 경쟁력이 중국에 많이 뒤처져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이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따라잡히거나 역전되진 않을 거다라고 분석을 하면서도 또 일각에서는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금방 잠식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는데 좀 글쎄요. 좋은 쪽은 뭐 좋게 가면 문제가 없는 거니까 나쁜 쪽으로 봤을 때 정말 중국이 우리나라를 제칠 수 있을 거다라는 목소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 먹거리가 될 걸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4차 산업 그 산업군에서도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결과가 조사 결과로 이미요? 나왔습니다. 예. 이거 한국경제원에서 나왔던 결과인데요. 일단 이상호 박사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즉 그 클라우스 슈밥이 증언한 12가지 기술 평점이 우리 대한민국을 100으로 나눴을 때 중국은 108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비해서 조금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는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로봇, 증강현실 이런 부분도 5년 후에는 중국보다 뒤처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 종합적으로 다시 그 12가지 기술 평점을 내봤을 때 5년 후에는 중국이 113으로 오히려 지금 현재의 그 종합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진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이렇게 그래프로 좀 나타내 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좀 우리 안에 있는 한국의 원과 중국의 원이 좀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도 있고 한국이 좀 앞서 있는 것도 있는데요. 예. 5년 뒤 2023년 전망을 보시면 우리나라 원이 더 가운데 있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더 발전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가 지금도 중국이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앞서고 있는 게 있는데 2023년이 되면 오히려 우리가 더 격차를 늦게 추격할 수밖에 추격자가 된다는 예. 그림이죠. 뭐 네. 박지은 기자가 좋게 말해줘서 그렇지 2018년 현재도 지금 중국이 앞서 있는 게 네. 훨씬 더 많네요. 네네. 하다 보니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예. 그런 것들은 이미 중국이 훨씬 앞서 있다고.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도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어떤 전략을 현재 펼치고는 있습니까? 네, 일단 완제품 업체에서는 B2B 사업을 키우는 전략을 좀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B2C 사업보다는 부침이 좀 덜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예. B2B로 사업을 구조를 개편하면서 부활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뭐 영화관에 LED를 공급한다거나 LG전자가 사이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략 중 하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또 두 회사 모두 전장 부분에 좀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LG전자 관계자의 인터뷰 좀 보고 오겠습니다. LG전자는 차량용 전장 부품, 디지털 사이니지, 태양광 같은 전통적인 B2B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분야에서도 빌트인 제품이라든지 상업용 에어컨 그리고 상업용 공기청정기와 같은 제품의 꾸준한 개발을 통해서 영역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부품 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술의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특히 OLED 패널이나 D램, 낸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등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걸 유지해 나가는 게 관건인데요. 때문에 대규모 투자나 기술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참 우리나라 기술력만 믿고 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될 마지막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